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반전문가들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이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나, 어떤 분들에게 더 필요하나, 왜 자꾸 맞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 오늘 하나를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나도 맞아야 하나? 나는 맞았는데 또 맞아야 하는 거야? 나는 한번 앓은 적도 있는데 맞아야 하나? 궁금증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그 궁금증들 다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피부과 전문의 설정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피부과 설정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시는 피부과 선생님이신데 오늘 피부과 선생님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알아보신 분도 계신데 대상포진이 뭔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척추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적이 있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척추신경절 안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고 그 바이러스들이 평소에는 면역 때문에 잠잠하게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재활성화되면서 그 척추신경절이 분포하는 피부 부위에 병변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 확 돋아나오면서 대상포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저도 국민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수두를 경험을 하셨을까요? 거의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넘어간 적이 있으시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수두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맞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 몇 %나 실제로 발현을 해서 대상포진이 생기게 될까요, 선생님?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고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50세 이상의 성인이면 3분 중에 1명 정도는 평생 대상포진을 한 번 이상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야, 이게 뭐 5%, 10%도 아니고 30%는 걸릴 가능성이 많다. 주변에서 보면 나 이거 2번 걸렸다 하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론적으로는 대상포진 한 번 하면 평생 안 한다 이렇게 옛날 책에는 적혀 있는데 요즘은 워낙에 수명도 길고 또 만성질환이 있으셔도 조절을 잘 하시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재발률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건가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몸에서 가지고 있는 항체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깎여 나간다. 영원한 건 없다. 네. 그죠? 예방접종 편에서 이 얘기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돋아나면서 이게 대상포진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상황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바이러스의 재활성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암이나 만성질환 때문에 면역 저하가 생기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도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크게 받거나 일시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아서 몸이 극심하게 피곤했거나 드물지만 방사선조사나 뭐 국소적으로 외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고령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는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요, 선생님,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트면서 열도 나고 이래요. 이것도 대상포진이죠? 그거 아니죠, 선생님.
네, 대상포진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곤할 때 입술이 부르트는 헤르페스라고 불리는 네. 단순포진은 네.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예. 바이러스 때문에 수포가 생기는 질환인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도 다르고 네. 임상적인 모습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단순 포진부터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네, 단순 포진의 경우 네. 저렇게 한 부위에만 네. 국한돼서 수포가 군집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며칠 뭐 마음고생하고 일 좀 많고 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네, 그럼요. 대표적으로 입술에 예. 며칠 동안 찌릿찌릿한 감이 있다가 맞아요, 보면 맞아요. 수포가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입술 주위뿐만 아니고 네. 얼굴에서는 콧구멍 주위, 눈구멍 주위, 귓구멍 주위라든지 아니면 허리 아래쪽으로는 예. 생식기 주위, 엉덩이 쪽으로 예. 저렇게 한 부분에만 아. 수포가 군집해서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런 수포들이 피곤할 때마다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단순포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입술 부르트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단순 포진이고 대상 포진은 선생님 그림 보니까 모양이 아예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느 부위든 생길 수 있고요. 예. 특징적으로 반을 갈라서 한쪽으로 띠 모양으로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대상포진인 거죠. 이 대라는 네. 게 허리띠라면서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허리띠 예. 모양으로 선상으로 생기는 병변입니다. 그 눈에 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띠인데 허리띠 삥 둘러서가 아니라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만 생깁니다, 선생님. 그죠? 네. 그게 이제 대상포진인 거고 만약에 선생님 이게 팔이나 다리에 생기면 조금 모양이 다르죠. 쭉 길이 모양으로 다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만 침범하겠지요. 그렇죠. 한쪽이나 한쪽만 생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지금 생기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분 보시면 얼굴의 오른쪽에만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단순 포진이라면 저 구진들 중에 한 군데만 있을 텐데 대상 포진은 저렇게 퍼져 있고 네. 아마 저분 두피 안쪽으로도 저런 병변이 다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어디에나 대상포진은 생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저렇게 포진들이 저렇게 모양이 확실하게 나주면 우리가 봐도 지금 뭐 대상포진이고 여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렵고 애매한 경우들도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드물지만 발진이 없이 통증만 지속되는 대상포진도 아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발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 통증이 다른 통증인지 대상포진 통증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통증만 있더라도 네. 이게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분포를 보인다면 네. 의심을 하고 대상포진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슴 부위에 대상포진인데 수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심장병 아닌가? 그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많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예. 대상포진이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가능성인 질환들을 먼저 검사를 해서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해봤는데 심장에는 별 문제가 없고 한 사흘 지나니까 수포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제서야 대상포진이구나. 네, 그래도 그죠? 심장병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얼굴 쪽에 왔어요. 그러면 전에 없이 내가 편두통이 생겼네 이러면서 막 편두통 치료 받으시고 머리 MRI 찍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갑자기 터진 뇌동맥류라든지 뭐 말초신경에 마비가 생겼다든지 그런 심각한 질환이 아님을 확인을 해야 하지만 네. 또 아닌 게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아프고 며칠 지나서 수포가 나타나고 요런 과정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아픈 거밖에 없나요, 선생님? 다른 증상은 없어요?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평균의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대체로 평균 5일 정도 전에 네. 몸살 감기 같은 피로감 이런 근육통 전신적인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예.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몸살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다가 그 대상포진이 생길 부위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네. 만졌을 때 좀 따갑고 과도하게 아프다든지 눌렀을 때 내가 누른 것보다 더 많이 아프게 느껴진다든지 네. 전기가 통하는 느낌, 찌릿거리는 느낌, 예.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이런 네. 감각 이상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선생님 궁금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팬데믹을 거쳐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의 한 80%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됐었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상포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안 그래도 미국 데이터를 보면 예. 코비드-19에 걸렸던 50세 이상 성인에서는 그렇지. 예. 안 걸렸던 50세 이상 성인에 비해서 15%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코비드-19 코로나 걸리신 이후에 몸이 피곤하고 그러고 대상포진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한번 걸렸던 분들이 면역력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대상포진까지 같이 걸린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아프시고 그렇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몸이 전반적으로 피곤해지니까 대상포진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랑 대상포진이랑 하나만 걸려도 힘들 텐데 이거 둘 다 걸리신 분들도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거의 입원해서 치료받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대상포진 치료도 입원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의 특징이 일단은 수포 같은 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니까 요 모양이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데 요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선생님. 요게 네. 시기별로 모양이 계속 바뀐다고 해요. 네,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발진으로만 생깁니다. 빨간색 발진만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 쓸렸나 알레르기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틀 정도 지나면 이 부분이 수포로 바뀌고 네. 수포가 또 며칠이 지나면 수포 부분이 농으로 바뀌면서 농포가 됩니다. 농포 부분이 결국에는 딱지로 바뀌고 이 딱지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1주에서 3주 정도 지속이 되다가 떨어지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곰보자국이라고 하는 흉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 흉이 잡힐 수도 있다. 그 평소에 왜 금속이나 이런 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접촉성 알레르기, 뭐 닿으면 이렇게 알레르기 이렇게 빨갛게 돋고 가렵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런 증상이랑 지금 이 대상포진의 수포랑은 모양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른가요, 선생님? 네, 초반 하루 이틀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네.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가려운 증상이 주일 것이고 가려운 게 주고. 대상포진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따갑거나 아프거나 감각 이상이 주로 생깁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게 아프기 시작하고 수포가 나타나고 이 수포가 가피가 돼서 다 떨어지고 요렇게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대충 걸릴까요, 선생님? 네, 가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넉넉 잡아서 3주 정도면 됩니다. 그래요. 무서운 거는 선생님 그 뒤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상포진 피부 병변이 다 낫고 나서도 네. 통증이 1개월에서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 나았는데 계속 아픈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뭐가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예. 척추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살아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네. 그 손상된 감각신경들이 다시 회복을 할 때까지 기간 동안은 네.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대체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급성기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거나 네. 안구 주위로 발생을 했거나 네. 고령이었거나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대상포진 통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발진이 생기고 72시간 내에 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 네.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포진 후 신경통을 앓고 계신 분들을 저도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편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몇 개월씩 심지어는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아예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빨리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포가 나타나면 그날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을 테고 아니면 좀 늦어지면 뭐 몇 시간 안에라도 드세요 이런 게 있죠. 며칠 안에라도 약 드시라고. 네, 일단은 72시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흘 안에.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전조 증상이 있고 의심이 될 때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든 타임은 72시간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약을 드시는데 이 약들은 선생님 어떤 약들인 건 거예요?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행인 소식은 이런 항바이러스제들이 일반적으로 피부과 약은 독하다 이런 인식과는 달리 네. 거의 부작용이 없고 예. 어린이들이나 급할 때는 임산부도 복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약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드시면 바이러스의 활성화되는 상황은 거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그렇게 힘드시지는 않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일단 있습니다. 네. 요건 당연히 드셔야 되죠. 이건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요거 드시는 거 있고 그다음 또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바이러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네. 힘들지 않으신데 예. 그 뒤에 남은 통증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 같은 높은 강도의 진통제를 투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컨디션상 그런 약을 못 드시거나 아니면 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을 병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가슴에 되게 그 물집이 심하게 잡혔던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흉터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얼굴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생활하기가. 네. 피부과적으로 어떻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네, 지금 수포가 있는 부분이 농포 다음 딱지로 바뀌어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났는데 네. 딱지가 떨어지고 그 공간이 새살로 완전히 다 차면 좋지만 네. 미처 다 차지 못하고 나와버리면 예. 공보 자국이 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푹 파인 흉터는 거의 복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특히 이게 얼굴 미간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가피가 떨어지기 전부터 예.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나 기타 예. 옆 병원에서 네. 드레싱을 자주 받고 상태 확인을 자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심한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연배보다 높으신 분들 보면 옛날 수두 곰보 자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그게 이제 이런 상처인 건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상처가 났어요. 이제 가피도 떨어지고 근데 조금 상처가 깊어요. 어떤 치료들을 하시나요? 보통 환자분들이 딱지가 생기면 아 이제 다 나았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예. 말렸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네. 또 대상포진은 감각 이상이 있으니까 가려워서 긁거나 해서 네. 떼버리시거든요. 그렇죠. 가피가 그렇게 억지로 떨어지면 곰보 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피가 생기기 전부터 가피를 말리지 말고 연고를 열심히 도포를 항상 해놓으시던지 네. 습윤 드레싱을 하시면서 네. 가피가 바짝 말라서 억지로 떨어지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주시고 네.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만약에 흉터가 생겼다면 초기에 근처 병원에 가서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 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도 흉터 제거하는 여러 가지 무슨 레이저나 이런 치료들은 저도 많이 본 것 같긴 합니다. 피부과에서.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 요 얘기가 나와서 요거 한번 여쭤보죠. 딱지가 생기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저절로 떨어지는 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아예 딱지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딱지가 안 생기도록 수분 드레싱을 미리미리 하는 촉촉하게. 건데 예. 네, 절대로 말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딱지가 생겼다면 예. 사실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딱지를 억지로 뜯어내고 아직 안 생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를 하면서 딱지가 안 생기고 새살이 돋아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치료들이 생각보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놓쳤어요. 못 받았어 이런 치료들을.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뭐 어떤 분들은 눈도 힘들고 귀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합병증도 오는 거예요? 네, 드물지만 네. 또 신경이 침범한 부위에 따라서 네. 그 신경이 눈 쪽으로 가거나 청신경이거나 안면신경이거나 하면 이명이나 어지러움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예. 안면신경 같은 경우에 드물게 또 운동신경을 침범하면 네.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아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허리 아래쪽으로 소변 보는 신경이 침범이 되면 예. 소변이 마려운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면 잘 나오지 않는다. 네. 이런 신경 증상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일이 커집니다, 선생님. 그죠? 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예방접종 받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걸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이분들이 선생님 사시면서 또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네, 옛날 이론적으로는 대상포진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괜찮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네. 사실은 재발률이 세계적으로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5%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수치 자체가 그렇게 5%면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면역 저하된 상태로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수명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재발 가능성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크게 나누어서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네. 네, 생백신의 회사는 2군데 정도 있고 사백신은 지금 최근에 들어온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고 효과는 어떨까요, 선생님? 네, 말 그대로 생백신은 바이러스가 살아있고 사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재조합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그런 무슨 뭐 바이러스입니다. mRNA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사백신인 건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쓰여왔던 생백신은 네. 효과가 대체로 70%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게 나이대별로 많이 달라서 네. 연령이 올라갈수록 예방률이 많이 떨어지고 아이고. 특히 80대 이상이면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고 나서 대상포진이 걸리면 접종을 안 하시고 걸린 것보다는 네. 훨씬 통증이 덜하고 예. 수포의 수도 적고 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맞으셨던 그 생백신 얘기하신 거고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사백신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 생백신은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몸속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면역이 없으면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분들은 대상포진이 생길 수도 있고 재발하기도 쉬운 면역 저하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백신을 쓰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백신은 예. 면역 저하 상태랑 상관없이 네. 주사를 맞으실 수 있고요. 네. 또 생백신이 아까 대체로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사백신은 거의 90% 가까이 예방률이 나올 때도 있고요. 네. 이게 다행인 건 연령에 따라서 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들어봐도 압도적으로 사백신이 나은데 새로 나온 사백신이 나은데 뭐 싱그땡땡 하는 그 약입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나은데 요즘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좀 맞기가 힘들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 맞기가 힘들다. 일단은 경제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예. 네, 생백신은 한 번 맞으시면 되고요. 네. 사백신은 2회 접종 스케줄인데요. 2번을 맞아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가격 자체도 생백신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서 네. 3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3배요? 그러면 생백신은 얼마 정도고 사백신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3배면? 대체로 생백신은 병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예. 10만 원대 후반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한 번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사백신은 예. 한 50에서 60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계산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선생님 꽤 나네요.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 선생님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이라는 질환 자체가 일단 옛날 이론적으로는 한 번 걸리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만 네. 항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깎여 나가기 때문에 네. 오래 살고 또 살다가 병이 생기거나 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당연히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2년 전에 생백신으로 맞았으니까 요건 한 10년쯤 지나서 한 번 더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10년 딱 좋습니다. 10년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백신을 지금 이제 나오자마자 새로 맞으셨다. 이분들도 나중에 뭐 한 10년이나 뒤에 또 맞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백신의 예방률은 훨씬 높기 때문에 꼭 네. 10년 뒤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다르고 예. 또 이분들이 10년 뒤에 90대다 뭐 이렇게 되실 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신 적이 없고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나 예방접종 받아야 되겠다. 몇 살쯤에는 본격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을까요? 연구된 데이터상으로는 50대 이상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50대보다 전에 맞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아직까지 모인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몸이 평소에 늘 안 좋다거나 직장 일 같은 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면서 컨디션 조절이 힘드신 분이라던가 그렇지. 이러신 분들은 일찍 맞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4월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재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불안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예방접종을 또 맞는다면 언제쯤 맞아야 할까요?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예. 또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면역이 떨어지는 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봅니다. 제가 만약에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올해 1월에 걸렸어요. 걸려보니까 너무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나도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1월에 걸리고 다 낫고 언제쯤 예방접종을 받을까요? 그게 언제 받아야 된다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걸린 대상포진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네. 언제 맞든지 기간은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있다가 맞으시면 네. 충분히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경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을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약 처방을 받으셨는데 너무 일정이 바빠서 그 약을 다 못 드셨답니다. 중간에 끊으셨대요. 그러고 났더니 피곤하기만 하면 자꾸 다시 재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게 그것 때문이 맞는지 선생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도 같이 여쭤볼게요. 항바이러스제 기간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나중에 피곤할 때마다 재발을 한다. 네. 이거 두 개는 상관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젊고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항바이러스 치료를 못 받았다 하시더라도 다시 바이러스가 억제돼서 신경절로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저도 환자분들을 뵐 때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좀 쉬고 물 많이 드시고 참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 기간을 다 못 채우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분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약을 다시 먹어볼까? 항바이러스제는 예.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래요? 네. 너무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네. 차라리 단순 포진을 의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면 그렇게 자주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죠? 하긴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발하는 확률이 5%에서 10%.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거는 정말 희박한 확률이니까 네. 이게 피곤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이거는 대상포진이 아니라 단순포진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러네요. 친구한테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요, 선생님. 대상포진이라서 요렇게 한쪽으로 요렇게 띠 모양으로 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전신에 다 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예. 대상포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띠 모양으로 생긴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대상포진이 전신의 수포가 다 잡히는 경우도 저는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드물지 않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암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 종류 네. 아니면 에이즈 같은 면역이 없어지는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수포가 대상이 아니라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상포진이 아니라 수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두 처음 걸리는 거구나. 네. 예.
그것도 수포 모양 자체는 대상포진과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바이러스가 같으니까요. 네, 초발 감염인 경우에는 네. 대상포진이 아니고 수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 전신에 수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오늘 대상포진이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입으로 직접 한 번 더 대상포진 걸리면 혹은 걱정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잘 쉬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되면 일단 병원을 찾아가서 대상포진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가능하시면 예방접종을 하셔서 이런저런 걱정을 좀 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설정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완벽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약해질 때쯤 되면 한 번씩 또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게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